갑자기 사나이 아틀라스가 오umu아무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태양에 접근한 이후 이 천체를 관측해 온 망원경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태양계 역사상 가장 큰 이상현상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처음에는 성간 해성으로 분류되었던 사나이 아틀라스가 불가해한 궤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중력 법칙을 따르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측정 가능한 편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일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고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 물체는 단순히 가속화됨,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바로 이 가속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해성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소행성체센터와 국제천문연맹 IAU의 천문학자들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며칠 전까지 사나이 아틀라스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강렬한 가스 분출의 흔적도 밝기의 유의미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일점 통과 후에는 비자중력 잔류운동, 이름을 변경한 동일한 유형의 이상, 현상 오umuamua 2017년 우주의 미스터리.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umuamua 작고 가벼 있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엄청난 수백억 톤에 달합니다. 그런 물체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텐데 해성이 분출할 수 있는 가스나 먼지의 양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편차는 실제였습니다. 측정 결과 단 하루 만에 물체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된 경로에서 약 150km를 벗어났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기준으로 보면 궤도 일관성의 완전한 붕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이 변화는 이론상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적인 추진과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변동이 아닙니다. 추적 데이터는 이상, 현상이 일관된 궤적은 여러 차례의 독립적인 관측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기기 오류나 순간적인 태양 간섭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궤적은 실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면서 얼음이 기체로 변하는 과정인 승화 현상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가속도는 비록 숫자로는 미미하더라도 터무니없이 큰 질량 방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양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파편 구름이나 강렬한 밝기와 같은 신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당혹스러운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어떠한 가스 방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진력을 생성할 만큼 충분한 가스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십억 톤에 달하는 이 성간 암석이 마치 누군가 밀린 것처럼 궤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천체 물리학자 아비 리즈 오umuamua 사건에 대한 인위적인 가설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하버드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반응한 첫 번째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나이 아틀라스를 움직이는 수수께끼라고 묘사하며 그 운동량의 본질이 자연 해성에 알려진 여력학적 거동을 위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 법칙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비 계산에 따르면 아틀라스의 가속도는 4배 더 크다 오umuamua에서 관찰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적인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분광 이미지에 따르면 사나이 아틀라스 색깔이 바뀌었다. 푸른빛을 띠는데 이는 자연 해성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색입니다. 이 색은 태양 표면 온도를 능가하는 매우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반사되는 에너지가 아닌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어떻게든 물체 내부 또는 표면에 활성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단순한 성간 방문자가 현대 천문학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궤도 역학, 여력학, 해성 구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기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관측소는 부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과학계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 듯합니다. 즉,
이것이 단지 잘 이해되지 않는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속이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면 어떨까? 추측적인 만약이 아니라 데이터, 측정, 침묵으로 뒷받침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계산이 정확하고 이 충격의 강도가 실제로 알려진 승화에 어떤 형태와도 양립할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태양계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궤적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숫자는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파마이 아틀라스가 동일한 출력을 생성하려면 스타쉽 로켓 9대를 하루 종일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자연적인 어떤 것도 그런 추력을 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성간 암석을 추진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제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세라이 애틀란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이는 우주에서의 자연 추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소행성 중심, 측정된 가속도는 2mm 초 제곱이 추정 질량에 적용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30억 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하면 약 100%의 부스트가 필요합니다. 6억 6천만 뉴턴 관측된 속도로 이 천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의 합력에 해당합니다. 아이계의 스타쉽 로켓 SpaceX가 만든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룬아이 애틀라스입니다. 또 엔진이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해성 분출 사례조차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천문학 역사를 통틀어 어떤 자연 천체도 이러한 현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무중력 그 정도 규모였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틀라스가 몇 달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제트도 없었고 눈에 띄는 먼지나 가스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천체였는데 갑자기 그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불편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A.B. 랩는 과학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오umuamua 아성간 탐사선일 수도 있다고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2025년에 발표된 기사에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 그는 아틀라스의 가속은 알려진 어떤 자연현상과도 양립할 수 없다. 승화 가설은 불충분하다. 필요한 에너지는 해성 물질의 여력학적 한계를 초과한다. 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충동은 너무 효율적이다. 자연은 그런 정밀함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른 천문학자들 도사라 첸 마우나케아 천문대 연구원들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르나이 아틀라스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성분, 즉 태양열에 매우 반응성이 높은 특이한 얼음들의 혼합물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조차도 분명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끓는 점이 그렇게 낮은 원소는 근일점에 가까운 온도에 도달하면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 물체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푸른 스펙트럼에서 태양 자체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 세부 사항, 즉 색상 변화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 남방 천문대 애틀라스의 푸른 빛은 온도가 1000을 초과함을 나타냅니다. 1000 켈빈 해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열된 해성은 탄소와 철이 부분적으로 연소하면서 붉은색을 띱니다. 이 맥락에서 파란색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활성 에너지 방출, 그리고 여기가 물리학이 미지의 것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방출을 생성하려면 에이틀란은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내부 추진 시스템이처럼 안정적인 열원은 우연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화학 반응의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로브에 따르면 유일하게 타당한 설명은 핵융합이나 플라즈마 엔진에 비견되는 제어된 에너지 방출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지구에서는 아직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이 발견의 영향은 천문학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현대 과학의 근본 원칙, 즉 우주는 예측 가능하며 계산 가능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원칙을 뒤흔듭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러한 확실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천문대를 넘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포럼,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천문학 채널들은 아틀라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오해받는 현상일 뿐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 그리고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건은 과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취약성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무언가, 즉 불가해한 것에 대한 매혹을 불러일으키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신들이 별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충동이 이제 우리도 해성을 관찰하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바로 그런 충동, 즉 바깥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그 충동을 잘 활용해서 구독하다 그리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쉬운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나이 예틀랏에 관해 나오는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훨씬 더 불안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가장 최근의 계산은 나사가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가속된다면 아틀라스는 몇 주 안에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알려진 자연적 힘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편차.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가설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천문대는 조용하고 보고는 줄어들었으며 대중의 이미지는 축소되었습니다. 아틀라스 세나이는 진로를 바꾸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걸까요? 이 모든 것에는 심오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나이 아틀라스를 방정식의 한계 안에 맞추려고 애쓰는 동안 아틀라스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무관심하고 신비로움, 어쩌면 이제는 자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현재 상태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은유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계산, 측정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서 진정으로 고동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단순한 천문학적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주가 고정되어 있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틀라스는 반응하고 진동하며 때로는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들 사이에 사라진 또 다른 조각일지도 모르는 이 작은 성과 남석은 현대 과학으로 하여금 법 너머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우주를 내부에서부터 형성하는 의식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설마 이 아틀라스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미지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우주 속 고립된 관찰자라고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원자 입자부터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더 큰 무언가, 일종의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구조적 지능 그것은 장면 뒤에서 행동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보고서가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와 ESA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 이미지가 사라진 이유도 일부 천문학자들이 데이터 보관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유도 아틀라스가 정말로 어떤 종류의 통제해 있다면, 즉 그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체가 아니라면 인류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아마도 우리는 관찰자가 되지 말고 관찰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는 과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 문제가 됩니다. 이 현상 뒤에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외계적이든 인공적이든 우주적이든 그것은 현실의 구조 자체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의식은 단순히 물질의 부산물인가? 아니면 의식에서 생겨나는 물질인가? 이는 새로운 질문은 아니지만 세라나이 애틀라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자연적인 원인 없이 궤적을 바꾸는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기계적 존재와 의도적 존재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객체와 주체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영역, 즉 우주적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우주가 의식이 있다면, 즉 생각하고, 느끼고, 창조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발견은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기념품 우주 그 자체의 메아리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마이 아틀라스는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한에서 보내온 알림으로 그들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소식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저 너머에는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는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과학뿐 아니라 존재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후크.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별, 모든 해성, 모든 빛 조각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돌아보며 만약 사르마이 에이틀락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첫 번째 모델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반성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즉 그것이 어떻게든 당신이 명백한 것 너머를 보게 했다면 구독하다, 짧은 글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듯한 이 대화를 계속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과학이 끝나는 곳과 의식이 시작되는 곳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